그 에너지 얘기하면서 떠올리는 건 당장 떠오르는 건 사실 한국전력이거든요. 예. 우리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국전력 하면 바로 또 떠오르는 건 야, 이 어마어마한 부채예요. 게다가 이 한전 부채 관련돼 가지고는 최근에 한전이 그 부채 그러니까 돈이 모자르니까 한전채를 너무 찍어서 채권 시장까지 교란시키는 원인까지 되기도 하잖아요. 네. 이 한전 부채 문제 해결할 방안이 있을까 의문인데. 뭐 방안은 간단하죠. 예, 그러니까 원가에 그 기반해서 네네. 원가만큼 올리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리면 다시 내리면 되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다들 정치적인 이제 상당히 부담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약간 에너지 기본권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해왔냐면 뭔가 이제 요동치는 걸 막기 위해서 네네. 공공부문이 그거를 끌어안습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과거에도 몇 차례 이제 보면은 뭐 석유 가격이라든지 석탄 가격이 급등해서 전력 원가 요인이 이제 막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한전이 끌어안습니다. 자체적으로 적자를 네네. 몇 년을 봐요. 그러면서 단계적으로 조금씩 전기 요금을 올려요. 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사이클이 꺾어지면 이제 뭐 원가가 석유 내려가죠. 가격이 쭉 내려가죠. 근데 전기 요금은 안 내려요. 적자를 그러면서 메워요. 그거를 적자를 이제 메우는 방식으로 왔는데 올해 지금 이루어지는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충격이 크다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이제 상황인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국유화해 버렸어요. 예,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맞아요. 예, 상폐해 버린 거죠. 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하든지 아니면 국가가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든지 예, 여러 가지 방식을 이제 동원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도저도 아니고 한국전력이 이제 꿀꺽해라라고 하니까 한국전력이 작년에도 이제 많은 회사채를 발행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한 20조 원 정도 적자가 날 것 같다라는 이제 한전 관계자분들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연초에 지금은 뭐 25조, 30조까지 이야기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이제 에너지가. 에너지 원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전력 가격은 안 오르니까 전기를 만들면 만들수록 이제 적자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한전 적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LH 그또 뭐 100조 원 네네네, 뭐 적자였는데 그거하고는 또 다른 사실 상당히 위기 상황이죠. 왜냐하면 LH에서의 적자라는 것들은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예, 현재 땅이 안 팔려서 그렇지. 그리고 그 땅 가격이 낮아서 그렇지. 이 땅을 뭐 어떻게든 팔면 돼. 파이어 세일이라도 해서 하면 한꺼번에 전체 부채 뭐 한 40~50%는 끌 수 있는 거였죠. 근데 한전이란 팔게 없어. 저체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 전력 요금의 현실화가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방법인데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한 40% 정도 아마 올려야 될 거예요. 40%나 적어도. 예. 감당이 안 되네요, 사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한국전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오해가 있는 게 한국전력이 보통은 이제 전기를 만드는 회사로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하지만 한국전력은 전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 유통회사인가요? 예, 유통회사죠. 송배전 독점적인 송배전 기업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만든 전기를 사와야 되고 그걸 소비자한테 넘겨서 그 사이에서 이제 마진을 남기는 건데 문제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송전망이 부족하다. 네네네. 그러면 송전망을 만드는 주체는 한전이에요. 예. 근데 한전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확대가 안 되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더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의 전력망은 세계적으로 아주 양호한 전력을 잘 공급해주는 좋은 망인데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정전이 없는 망이에요, 우리는. 예.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좀 너무 과잉 이제 품질이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품질의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다 기본적으로 석탄이나 가스나 이런 뭐 원자력을 제외하고 나면 대부분 다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이제 대규모 발전소를 가지고 가동을 하는 거죠. 근데 점점 이제 여기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이거는 또 상당히 다른 문제로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사람이 이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순간 왈칵 들어왔다가 또 사라지고 그럼 여기에 맞는 전력망을 새롭게 이제 구성하는데 막대한 이제 비용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비용 투자의 주체인 이제 한전이 적자를 허덕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투자가 안 되면 실제로 이제 2030년, 2040년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나 유럽은 다 재생에너지로 뭐 상당수 커버하고 그러면서 야 너희들은 왜 아직까지 안 하냐 그러면서 그런 명분을 토대로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일정 미만이면 뭐 추가로 관세를 내라 뭐 비용 상승을 부담해라 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반을 누군가는 지금 투자를 하고 일을 해줘야 되는데 그 손발이 돼야 되는 한국전력 뭐 손발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제 돈도 벌어서 자기가 다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방치를 해놓으면 미래를 갉아먹는 지금 그러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전기요금이 이제 많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럽지만 한 번은 이제 감내해야 될 거고 그것들을 최대한 이제 완화해가면서 어떤 식으로 충격을 완화해가면서 결국 현실화 시켜야 돼요. 현실화를 시켜야만 전력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들이 이제 등장할 수 있고 원가 요인이 반영이 돼야만 그 원가를 줄이기 위한 또 다양한 신산업들이 등장을 하고 서비스들이 등장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기술이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 도전하려는 이제 사람조차도 이제 부족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일단 전력요금 현실화를 하고 전력요금을 예, 현실화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것들을 이제 좀 더 나가면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실시간 어떤 수요 변동에 맞춰서 변동폭도 이제 늘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를테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는 당연히 비싸지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낮춰가고 이런 식으로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다른 면으로 봤을 때 보면 이제 전력요금이라는 것들을 잘 쓰면 산업정책하고도 연관이 많이 됩니다. 가령 이를테면 이제 IDC 인터넷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보면 요즘에 지어지는 IDC 보면 엄청 크죠. 축구장 15개, 20개 어마어마한 큰 규모로 수도권 지역에 많이 들어서는데 수도권 지역에 꼭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전력 요금이 차등된다. 이를테면은 재생에너지가 많이 넘쳐나서 어디다 보낼 데가 없어서 난리가 나는 제주도 또는 뭐 전남 이런 지역에 놓으면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전기요금이 싸고 대도시인 서울은 이제 비싸고.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다 이 사업을 하는 게 유리할 것인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산업 재편도 이제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과거에 이제 효율적으로 잘 해왔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바꾸기 싫은데 이거를 이제 바꿔야 될 상황이 이제 도래를 했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전력의 회사채가 지금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을 단순히 한국전력의 회사채를 그만 발행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해라라기보다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다른 문제까지 같이 덤으로 해결하는 좀 그런 좀 넓은 전략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 너무 이제 근시안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 에너지 기본권 문제는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해결하는 거고 전력요금을 현실화하는 방향이 맞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리는 그것도 다 이제 그 공공부문, 공기업들한테 떠넘기는 형태잖아요. 보면은 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전력요금 할인. 그거 같은 경우도 실제로 보면은 다 누구나 쓰는 만큼 내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만큼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만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복지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만 이게 이제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건데 지금 뭐 각 영역별로 그 다음에 엄청나게 차등화된 요금을 적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금이 싼 지역과 싼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전기를 절약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전력요금을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너무 싸니까 그냥 뭐든지 다 전기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다 하는 영역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문제. 근데 결국 이거는 이제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득을 보시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거죠. 그러면 이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제일 불만이 뭐냐면 야 가정용 전기요금은 결코 싸지 않다. 산업용 전기요금에서 그렇게 싸게 하니까 이게 한전 부채 문제가 발생하는 거다. 이거 맞는 얘기인가요? 뭐 일정 부분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오해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보면 우리가 이제 대형 할인점 뭐 이제 미국계 대형 할인점에 가보면 고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똑같은 안심이고 똑같은 등심인데 저쪽에 가면 훨씬 싸요. 왜냐면은 아니요, 똑같은 수입산인데 이쪽에는 소비자용으로 이쁘게 다 발고를 해가지고 정형해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고 여기는 통째로 그냥 크게 잘라놓은 것들을 갖다 놓죠. 내가 가서 잘라 먹으면 훨씬 싸요. 산업용 전기는 이런 전기예요. 내가 그거 전기를 고압으로 들어오는 거를 내가 변전 설비도 갖춰야 되고 그거에 대한 안전 설비도 갖춰야 되고 기타 등등 써먹기 위한 것들은 그냥 도매로 넘길 테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라고 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감안하면 예. 근데 우리가 쓰는 이제 일반 가정용 전기는 이제 220V까지 쫙 낮춰가지고 쓰기 좋게 딱 만들어 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우리가 그 물건을 한 10,000개쯤 사는 고객하고 1개 사는 고객하고 다르죠. 가격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용 전력이라는 건 대부분 어떻게 보면 10,000개쯤 사는 거죠. 10,000개, 100,000개쯤 사는 이런 고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인 혜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격차가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해를 했네요. 아, 그리고 앞서 말씀해주신 이 남아도는 전기를 저장하는 문제가 사실 골치 아픈 거잖아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 신재생 에너지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접한 이제 신박한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사실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걸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죠. 환경노동자들이 네. 전기 먹는 하마다. 네네. 저렇게 쓸데없는 데이터 쪼가리 만드는데 왜 이렇게 전기를 쓰고 있냐. 네. 라고 하는데 또 이 비트코인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주장을 하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남는 전기, 잉여 전기를 버리지 마라. 네. 그걸 가지고 채굴기를 돌려라.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들면 이른바 그 전력의 금융화가 가능한 거 아니냐라고 네. 해서 앞서 말씀하신 한국에서는 이제 제주도 같은데 거기다가 비트코인 채굴장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오일을 생산하는 거기 근처에 뭐 비트코인 채굴장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싼 전력으로 채굴을 할 수 있게 하고 실제로 텍사스에서 지금 여름에 약간 되게 굉장히 많은 그 전력이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자랄 때는 채굴장 끄고 대신 보조금을 주고 이제 남아돌 때는 채굴장 켜서 이제 돌려서 이제 채굴하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게 만들면 오히려 비트코인이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네.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일면 타당한 면이 있죠. 아까 뭐 전라남도 그다음에 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와 공급이 이제 불균형할 때 대량으로 전력을 소모하는 어떤 산업이 들어가면 이제 그 균형점을 찾아주는 네네네.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대상이 이제 비트코인 채굴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상당히 좀 이제 애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를테면 뭐 정말 이 기존 송전솔로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끼리 만들어서 우리가 쓰겠다라고 하면은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 서부 그 지역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나 풍력이 아주 양호한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전력 소비처인 해안 지역까지는 수천 킬로로 멀죠. 해야 되니까 네. 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선 사실은 풍력 발전기는 돌아도 송전솔로랑 연결 안 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리고 수력도 많고. 네, 수력.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할 수는 있지만 이것들을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면 내가 지금 당장 돈을 버는데 네네네. 예. 이거를 내가 지금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럼 난 쉴게라고 할까요? 저는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아주 좋은 타이밍 찾아왔는데 갑자기 전력이 부족하니까 너 하지 마라고 그러면 무슨 소리야? 난 이걸 해야지라고 당연히 이제 저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남는 전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드는데 그 무엇인가를 만들었던 그 대상이 이제 과연 사회적으로 어떤 기여를 할 것이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를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이제 그런 전자 산업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뭐 전기를 다 소비하는 어떤 업종이다 그러면 차라리 IDC가 차라리 저는 더 나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혁신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지금 한 20년째 좀 듣고 있지만 예 최근에 거래소 사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디서 이제 분산 원장은 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거래는 다 집중화돼 있고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대상으로서 어떤 남는 전력을 사용하는 대상으로서 비트코인이라는 채굴이라는 것들은 이론적으로 보면은 그럴싸하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경제적 부로 보면은 충분히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연 그게 최선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좀 부정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그 아마 전제가 조건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의 입장은 비트코인이 이른바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죠. 보시는 네네. 거고 이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과연 가치가 있을까 사회적으로라고 네. 생각하시는 입장인 거고요. 앞서서 저희 인포맥스 뒤에서 소개했던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님 보고서를 보시면 이 주장과 조금 다른 주장이 소개돼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너지 전략 수립이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주제이긴 한데 네. 이런 큰 주제, 에너지 전략 수립에 있어서 위원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시해야 될 부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뭐 에너지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면들이 있죠. 이 에너지와 또 전기를 동일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일단은 첫 번째는 뭐가 됐든지 간에 첫 번째는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들을 해야죠. 그러니까 같은 뭐 에너지, 같은 석유, 같은 전기를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효율화 작업들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에어컨 같은 경우도 과거에 비해서 보면 훨씬 적은 전기를 소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이제 효율 향상에 관한 작업들을 사회 전체적으로 꾸준히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향후에는 훨씬 많은 전력이 이제 필요할 겁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다 이제 화석연료가 아니고 전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재보다 훨씬 많은
전력을 어떤 식으로 그리고 탄소 배출 없이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원자력은 좋고 재생에너지는 네네. 뭐 어떻고 뭐 이거 할 거 없이 일단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과연 뭐냐. 전력망이라는 것들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탈탄소 이런 것들을 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편견을 버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몇 년 사이에 너무 편견이 강해졌어요. 가령 이를테면 제일 안타까운 게 그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사실 같은 친구거든요. 탄소 발생이 없잖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원자력은 이 둘이 먼저 이제 석탄, 그 다음에 가스를 공격을 해서 이쪽 비중을 줄이고 자체적으로 늘리는 어떠한 이런 연합군적인 역할, 서로가 서로가 이제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되게 이제 서로를 이제 적대적인 세력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원자력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현재 수준 이상으로 늘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을 곳이 없거든요. 단적으로. 그러니까 뭐 새로운 몇 곳에다가 더 원자력 발전소 지으면 되지 않냐 쉽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원자력 발전소는 지진이나 지질 구조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전 이 한반도 10만 제곱킬로미터 내에서 이제 앞으로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은 한 2곳 정도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반대뿐만이 아니라 네. 환경적으로도 한정적인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형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앞으로 한 8개를 더 짓는다 하더라도 전체 전력 수요가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걸로 충당할 수 있는 비중을 생각해 보면은 원자력 발전이 현재 수준만 유지하는 것도 사실 벅차요. 예. 그러면 결국 나머지 전력 수요를 뭘로 채울 것이냐? 그러면 결국은 뭐 재생에너지,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가스, 뭐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력이나 에너지 하면은 에너지 믹스, 전력 믹스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다 특징이 다른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 장점을 끄집어내고 단점은 서로가 보완해주는 식으로 가도록 편견을 버리고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최근 몇 년간 너무 편견이 이제 많아졌던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런 식의 변환 작업에는 분명히 돈이 들어갑니다. 예, 돈이라는 것들은 결국 우리가 내야 되는 사회적 부담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해하려고 또 노력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일단 오르면 안 돼. 오르는 건 악.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시대에서는 점점 이제 벗어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잘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그동안 화석에너지에 의존해서 지난 70년 동안 여기까지 성장을 해왔는데 이 전환에 실패를 할 경우에는 아마 많은 어려움이 이제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야,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를 알았는데요. 에너지가 인류 문명사를 움직이는 핵심 근원이라고 하지만 제가 참 많이 몰랐구나.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이 있구나. 두 가지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